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기관과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한 주간의 수급을 말씀드려보고 이어서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9월 초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죠.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모가라든지 청약 경쟁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드려보고, 두 번째로 카카오 네이버 꾸준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인데 언젠가는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되면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저 나름대로 어떻게 캐치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의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있던 반면에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도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눌렸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주 월요일 8월 24일부터 금요일까지 8월 28일 약 5일간의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면 삼성 SDI,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시젠, 신풍제약, 이런 순서대로 외국인이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신풍제약이 포함되어 있네요. 삼성 SDI와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주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화해발 이슈, 이런 좋지 못한 이슈로 인해서 큰 낙폭이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간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못했죠. 그래서 진탕키트와 관련해서 수급이 몰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기관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LG화학, NC소프트,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순서를 이루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상위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한 주간을 놓고 봤을 때 상위 탑5에 속했다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지난주 금요일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8월 28일 이틀 전 금요일 수급인데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가장 많이 기관이 매수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는지 지켜보신다면 주가의 흐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관 청약이 완료가 되었죠. 기관 경쟁률이 무려 1000대1을 기록했고 공모가는 24,00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관 청약은 26일, 27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청약일은 여기 아래 보시면 9월 1일, 9월 2일 이틀간의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장일은 9월 10일로 약 10일 정도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 SK바이오팜 약 2달 전쯤에 상장이 되었는데 SK바이오팜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기관을 상대로 수요 예측을 했을 때 경쟁률이 835대 1이었어요. 일단 기관 경쟁률만 봤을 때는 SK바이오팜보다 카카오 게임즈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SK바이오팜은 기관 청약 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쟁률이 떨어졌죠. 323대 1이었는데 이마저도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약 경쟁률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을 대상으로 실제로 똑같이 나온다고 가정하에 한번 얼마가 있어야지 카카오 게임즈에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이거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되면 경쟁률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은 참조를 해주세요. 먼저 공모가가 24,000원에 결정이 되었고 경쟁률은 1000대 1이에요. 그리고 청약 증거금률은 통상적으로 50%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얼마가 있어야지 카카오 게임즈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본다면, 먼저 공모가를 입력해주세요. 24,000원이죠. 그리고 경쟁률이 1000대 1이란 말은 공모가에 경쟁률을 곱해줘야 돼요. 그럼 2,400만원이 나오죠. 여기서 청약 증거금률이 50%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1200만원 있어야지 카카오 게임즈에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1억이 있어도 10주를 못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경쟁률이 이렇게 세다는 말은 공모청약을 해봤자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카카오게임즈가 공모가 최상단인 24,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첫날 주가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자,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보시면 신규 상장한 기업은 공모가의 90에서 200% 사이에서 상장 첫날 시초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공모가가 24,000원이죠. 여기서 90%, 21,600원에서 200%인 48,000원, 이 사이에서 상장 첫날 시초가가 결정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200%가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공모가의 2배로 시작을 했었고 여기서 상한가 30%까지 올라서 하루에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게임즈도 SK바이오팜하고 동일하게 시작이 된다면 아마도 48,000원의 시초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 48,000원에서 62,400원에 하루가 마무리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날 시초가가 200%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난 SK바이오팜처럼 매수 기회도 없이 상한가에 마무리가 되었다면 그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매수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빠져나기 위해서 고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가 200%로 결정이 되고 점상이라고 하죠.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 다음날, 다다음날 매수 기회가 생겨도 절대 매수하지 말자. 카카오게임즈 아니어도 매수하기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로 눈을 돌리시고 절대로 아쉬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매출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그에 맞춰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물론 내년에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조를 해보시고요.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다른 여러 종목들,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중간에 출렁이는 구간은 존재하지만 그런데 이런 종목들도 어느 순간에 실적이 좋지 못하고 업황이 조금만 틀어지게 된다면 주가의 흐름이 꺾이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10년, 20년 지속적으로 업황이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이 언젠가는 올 텐데 이러한 시점들을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한번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가라는 것은 강한 상승이 나오다가도 조금은 눌러주는 이런 구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황이 꺾이거나 정말로 이 종목보다 더 매력적인 업황, 종목 이런 것들이 생겨서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하게 바뀌는 순간이 오게 될 때는 저는 주봉하고 월봉 이 두 가지를 많이 비교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주봉을 많이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봉이 여기 노란색 황금선이 있죠. 일봉으로 쳤을 때는 21선이고 주봉으로 봤기 때문에 20주선인데 이 황금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업황이 꺾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신고가를 갱신했죠. 36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많이 내려왔을 때는 12만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노란색 20주선 있죠. 이 선을 깨고 내려올 때 저는 이 시점을 조금은 이 종목이 속한 업황 그리고 해당 종목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일봉으로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만 주가가 빠지게 돼도 21선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평균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봉을 잘 활용하고 있고 이건 많은 투자자마다 자신의 방식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표적으로 주봉에서도 20주선을 잘 살펴보고 있으니까 해당 종목의 업황이라든지 종목이 조금 꺾이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연말, 내년 지속적인 부진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코로나가 조금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재확산 조짐을 보이기 전에 중국 소비재 관련주 그리고 면세점이죠. 호텔신라, 카지노, 엔터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말씀을 드리자마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을 하면서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내렸죠.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 여행주, 하나투어, 노랑풍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침체를 맞았던 이런 종목들이 올 연말, 내년 계속 침체기를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3월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달라진 점이 있죠. 조금은 방역에 대해서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빠르면 9월, 10월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를 쳐다봤을 때 정말로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부진할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코로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저도 동의를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백신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아무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길게 할 수 있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이라면 코로나로 인해서 눌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난 8월 12일을 보시면 호텔신라의 주가가 7%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발 백신 개발이에요. 그런데 러시아란 나라는 조금 신뢰감이 떨어지죠. 그런데도 이렇게 큰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노란풍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하나투어,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긴 했지만 22%의 큰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러시아발 백신이 아니라 미국발 백신 혹은 유럽, 국내 조금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이런 국가들에서 백신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이런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변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물론 단기간에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이런 종목에 베팅하기 위해서는 내년 여름 혹은 그 이상을 가져갈 준비를 해야 돼요. 하지만 어쩌면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좋은 흐름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호텔신라하고 하나투어 이 두 종목을 최근에 일부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여름 시점까지 끌고 가보자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기회를 봐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제 생각과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 벌써 8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 8월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화이팅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